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9회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원래 좀 더 예쁩니다. 목이 약간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혹시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항의글을 올려주십시오. 그럼 상태가 좋아졌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A형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자,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로 옳은 것은 발달의 원리나 특성에 대한 문제는 매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문제죠. 먼저 1번 인간 발달의 순서는 말초에서 중심으로가 아니라 중심에서 말초로,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그리고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으로 이 순서 외우셔야 되겠죠. 자, 1번은 말초에서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서 말초니까 틀린 얘기죠. 2번 정서 발달은 성격 발달과 관련이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 발달은 각 부분 간의 발달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호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성격 발달 다 서로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인간 발달은 분화의 과정이면서 통합의 과정이죠. 맞는 얘기고요. 4번 인간 발달은 적절한 환경과 자극만 제공되면 언제든지 이루어진다. 아니죠. 인간 발달은 환경만의 영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유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죠. 4번의 지문은 환경만 있으면 된다. 이런 지문이니까 틀린 얘기예요. 5번 인간 발달의 순서하고 관련돼서 전체 활동이 나타난 후에 세분화된 활동이 나타나죠. 특수활동이. 근데 여기서는 전체 활동 이전에 세분화된 활동이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5번도 틀리는 얘기가 됩니다. 1번은 답이 3번이죠. 2번 행동주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은 행동주의 이론은 뭐니 해도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인간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 혹은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개입하는 것, 이게 바로 행동주의 이론과 실천과의 관련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번 가족관계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는 틀, 역동이라고 하는 것,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런 다이내믹한 구조를 보인다. 이게 뭐예요? 체계 이론의 핵심이죠. 근데 이게 가족관계에서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했다, 틀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가족 체계 관점 내지는 가족 체계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특히 가족을 체계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대표적인 학자가 살바도르 미누친이라고 하는 학자고요. 여러분들은 가족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 이 살바도르 미누친이 얘기한 경계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인간의 내면 문제를 정확히 사정할 수 있겠다. 인간의 내면은 아무리 그럴싸한 이론을 전개하더라도 구체적인 실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관심 없다. 구체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두겠다. 이게 행동주의 이론이잖아요. 2번은 관계가 없죠. 행동주의 이론과 오히려 정신역동 계열의 여러 가지 이론들과 관련이 되겠죠. 3번 환경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이 말이 맞는 얘기죠. 4번 중년 나오면 융 생각하셔야 돼요. 중년의 위기와 문제를 정확히 사정할 수 있게 했다. 이게 이제 융의 얘기죠. 그래서 중년의 위기라는 말 자체를 처음 쓴 학자가 바로 융입니다. 5번 청소년의 정체감 확립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청소년 정체감 나오면 에릭슨이죠.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생태체계적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문제의 원인을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파악합니까? 아니죠. 순환적인 인과관계. 그렇죠. 어느 것 하나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아니라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렇죠. 이런 순환적인 인과관계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리는 얘기죠. 자, 그러면 2번에서 5번은 서로 다 맞는 지문이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2번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생태체계적 관점에 의거한 개인 모델로 대표적인 게 생활 모델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생태체계적 관점은 그 자체로 특정의 개입 기법이 좋다 아니다를 판단하지는 않아요. 자, 다만 유기적으로 환경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한 또 다른 어떤 부분들 사이에 유기적인 어떤 역동
을 파악하고 역동을 파악한 결과에 따라서 이게 지금 가족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건지 학교에서의 또래 관계에 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 혹은 그 가족 내에서의 어떤 그 역기능적인 역동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 기법으로서 가족 개입 기법 같은 걸 사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개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의 틀을 제공할 수 있죠. 생태체계적 관점은 단일 기법을 권고하기보다는 다양한 기술이나 기법에 대해서 열어놓고 역동에 대한 심층적인 사정을 통해서 통합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역동이 중요하니까 이런 기법을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조금 더 오픈해서 개입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 수 있죠. 3번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거틀을 제시를 합니다.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그 생태라는 말이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환경을 체계적 관점으로 구분을 해서 이 체계와 체계들 사이에 그리고 그 체계 안에 있는 개인 사이에 유기적인 역동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런 3번 지문은 맞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인간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인간 발달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는 프로이드, 피아제, 에릭슨이고요. 행동주의 학자들이나 인본주의 학자들은 이런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죠. 그리고 체계 혹은 생태체계 관점에서도 특정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지역사회 등 다양한 체계의 생태체계 관점은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의 답은 1번이고요. 4번 인본주의, 즉 매슬로우나 로저스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자. 특히 로저스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수용과 공감, 무조건적인 이해와 공감, 경청, 그 다음에 상담자의 자세에서 일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다양한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틀을 제시한 것은 바로 체계적 관점이죠. 자, 그래서 니은은 인본주의하고는 관계가 없죠. 디귿. 그리고 인본주의는 특히 로저스 같은 경우는 개인을 둘러싼 주변과의 역동적인 어떤 긍정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그 사람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얘기입니다. 치료적 관계에서 일치성이나 진실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이게 이제 로저스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론 같은 경우는 치료적 개입 기법을 강조하지 않았죠. 오히려 치료에서의 관계를 강조를 했고 이 관계에서 일치성이나 진실성, 경청과 공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리을 인간 발달에서 조건적 자극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람은 바로 이론은 행동주의 이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5번 동일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라 해도 부모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프로그램 효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는 체계이론의 개념이 바로 4번의 다중종결성이죠. 그렇죠? 다중종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접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기에 상태는 비슷해도 체계의 역동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이게 다중종결성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개입 기법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개입 기법을 사용했더라도 결국은 비슷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그 동등 종결성에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가족의 역기능을 경험하고 있는 이제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A라는 가족 치료자, B라는 가족 치료자, C라는 가족 치료자가 각각 서로 다른 개입 기법으로 가족의 역기능적인 관계들에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 역동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동등 종결성에 해당이 되는 얘기고 A, B, C라고 하는 그 가족 치료자가 같은 개입 기법을 비슷한 문제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치료 결과의 질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이가 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다중 종결성에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초기 상태는 비슷했어도 조건은 비슷했어도 과정에서의 역동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이런 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니까 4번이 답이고요.
홀로는 모든 체계는 상위 체계의 하위 체계로 존재함과 동시에 그 하위 체계의 상위 체계로 존재한다는 개념이죠. 시너지는 부분들, 체계 내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이 촉진돼서 체계의 유용한 에너지의 총량이 더 커지는 거, 증가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동업을 했을 때 혼자 하니만 못한 결과를 내면 이건 역시너지가 되는 거고, 둘이 각각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낸다면 이것은 1 플러스 1이 역동, 긍정적인 역동을 통해서 더 많은 효과를 산출을 해서 1 플러스 1이 3, 2 이상의, 그 이상의 효과를 낸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슈인사이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실 때 혼자 도서관 가서 백날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다가 이슈앤사이트에서 스터디 모임을 결성을 해서 근거리 지역에서 같이 1급 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공부를 했더니 혼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를 봤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세미나 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더 많은 효과를 보았다면 혼자 했을 때 1111을 더한 것보다 플러스 총량의 값이 훨씬 더 커졌잖아요. 이런 건 시너지죠.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게 좀 힘들어서 세미나 팀을 꾸렸어요. 3, 4명이 같이 모였는데 굉장히 이 역동 자체가 좋지가 않아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혼자 하니만 못한 효과를 냈다면 이거는 역시너지예요. 시너지나 역시너지나 다 체계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폐쇄 체계의 특징으로 역시너지처럼 체계가 체계 안에 있는 에너지만 소모하다가 체계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계가 쇠퇴해가는 경향을 얘기하고요. 역시너지나 엔트로피는 다 폐쇄 체계의 특성을 얘기를 하죠. 그에 비해서 시너지나 5번에 나오는 안정상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개방 체계의 특징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 상태는 체계가 역동적으로 안정성과 변화 속에서도 역동적인 균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 환경의 변화 혹은 내부의 변화에 맞춰서 역동적인 균형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구조나 규칙 자체에도 변화를 가하면서 역동적인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을 안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기제 문제도 참 단골로 잘 나오는 문제예요. 방어기제의 예시를 하도 문제를 많이 냈더니 이제는 낼 게 좀 없는지 이제는 방어기제에 대한 서술적인 문제들을, 특징에 대한 문제들을 내게 됐네요. 6번 보시면 방어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1번 답이 나와 있죠. 갈등과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초자가 사용하는 기제가 아니죠. 방어기제는 자아가 발동시키는 기제예요. 자아의 방어 기제예요. 1번이 틀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갈등이나 불안은 어디서부터 오죠? 여러 가지 원천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나 도덕적인 초자아가 나를 처벌할까 봐, 비난할까 봐 내가 마음이 불안할 때, 그렇죠? 도덕적 불안을 느끼죠. 이때에도 나를 보호하고 싶어요. 방어하고 싶어요. 이때 자아가 방어 기제를 발동시키죠. 또 다른 측면으로 현실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원초와의 여러 가지 욕망들, 공격적인 성욕, 뭐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해요. 그래서 나를 불안하게 해요. 신경적, 신경증적인 불안을 느낄 때에도 자아가 방어 기제를 발동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자, 2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신내적인 갈등의 원천을 왜곡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못 본 건데도 불구하고 나를 벌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초자아가 나를 비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죠? 시험 문제 누가 이렇게 출제한 거야? 개떡같이도 냈네. 이런 건 왜곡이죠. 그렇죠? 대체하기도 하고, 내가 우리 오빠를 사랑해요. 우리 오빠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빠랑 닮은 사람, 그렇죠? 오빠랑 닮은 사람이랑 연애를 해요. 이건 대체가 되는 거죠. 차단은 뭐예요? 내 딸이 죽었는데 그거를 인정하는 게 나는 너무 힘들어요. 딸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죠. 아예 그 사실 자체를 차단해요. 혹은 부정하고 혹은 억압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방어기제죠. 근데 방어기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긍정적 기능을 하죠. 어떤 경우?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자존심을 유지할 때 방어기제가 많이 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합리화 방어기제 같은 경우, 내가 상당히 나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내가 뭐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였어요. 어떤 남자한테 어떤 여자한테 차였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죠. 그럴 때 내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너도 내 타입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합리화 기제,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에서 기본적인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승화와